결혼 생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남편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은 달래주고 감싸줘야 되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무슨 소리냐, 그렇게 살면 결혼 생활이 피곤하다, 강하게 나가서 만만하게 보이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궁금증을 확실하게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사람은 항상 한 가지 모습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친정엄마와 통화할 때는 한없이 어리광 부리는 딸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아이 숙제를 봐줄 때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한 사람 안에도 여러 모습이 공존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에릭 번은 인간에게 크게 세 가지의 다른 자아가 함께 공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자아는 바로 부모 자아, 어른 자아, 어린아이 자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떨 때에는 누군가에게 엄격한 부모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고 싶고 믿음직스러운 어른처럼 행동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남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부모 자아는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부모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잖아요. 부모가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가치관까지도 우리의 인격의 일부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자주 듣고 자랍니다.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하는 자아를 뜻하는 말인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집안을 쓱 둘러보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퇴근하고 오면 집이 좀 깨끗해야 쉬는 맛이 나지, 정리 좀 하고 살아. 어딘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바로 남편 안에 있던 그의 부모님 목소리입니다. 즉 부모 자아가 남편에게서 튀어나온 순간이죠. 반대로 어린아이 자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남편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몸은 다 큰 성인인데 아이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에게 세상은 오직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되지 않을 때, 상대가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을 때, 이때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상상해보면 어린아이 자아를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가족의 일을 함께 결정해야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남편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만하라고 말을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알았어, 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라고 하면서 신경질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또 별것도 아닌 일인데 삐지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화났다고 말을 안 해버리는 남편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린아이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른 자아라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어른 자아의 모습은 아마 우리가 가장 바라는 남편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저분 정말 믿음직스럽다, 든든하다, 저분하고 대화하면 왠지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어른 자아의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 상황에서도 그거 내가 해봐서 하는데 원래 그런 거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부모 자아에 가깝다면 그런 말 듣기도 싫어, 짜증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자아는 어린아이 자아에 가까울 겁니다. 이것과 반대로 어른 자아라면 차분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라는 형태로 함께 고민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실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자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남편이 어제 우리에게 화를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괜히 당신한테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 미안해 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만큼은 남편은 어른 자아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남편의 여러 모습들이 이 세 가지 자아의 틀 안에서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하시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남편의 세 가지 이런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의 어린아이 자아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아마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가장 마주하기 싫은 지긋지긋한 순간일 거예요. 멀쩡하던 남편이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토라져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나 몰라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때, 이때 많은 분들이 이걸 달래줘야 되나, 아니면 본때를 보여줘야 되나, 계속
계속 헷갈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아이들을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무조건 달래는 것도, 무조건 본때를 보여주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나만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행동에는 경고 정도인 옐로 카드 정도를 줄 건지, 어떤 행동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즉 레드 카드를 줄 것인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즉시 레드 카드를 줘야 되는 경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미루면서 출퇴되는 정도? 이 정도는 경고 정도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만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세워지면 대응은 아주 명확해질 거예요. 먼저 남편의 행동이 레드 카드에 해당된다면 어떨까요? 이건 남편과의 상호작용이 우리 스스로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파괴적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라는 게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순간의 수용도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대화의 기술이 아닙니다. 단호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힘이 남아있다면 너 지금 선 넘었어 라고만 말하면서 똑같이 맞서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힘조차 없다면 나는 너하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너의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건 남편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게 먼저여야 합니다. 반대로 남편의 행동이 옐로 카드를 줄 정도의 가벼운 상황일 때는 어떨까요? 이때 화를 확 내서 남편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언뜻 보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과 주말에 같이 청소를 하기로 미리 약속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말이 되니까 남편이 피곤하다면서 소파에 누워있는 거죠. 나중에 하자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아내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고 싶으실 거예요.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금 당장 바로 잡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화내는 방식이 아예 먹히지 않았던 것도 아닐 겁니다. 화내는 게 힘이 좀 들긴 하지만 남편이 입을 삐죽 내밀고라도 청소를 하긴 했을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방식은 우리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점점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게 만들게 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이 방식을 학습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점점 아내가 화내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남편을 움직이기 위해서 더 큰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남편이 꿈쩍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힘으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을이 되어가죠. 그러니 저는 이때만큼은 어른자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계속 미루려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당신 정말 피곤해 보인다, 그건 이해해 라고 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건 우리가 함께 하기로 된 약속이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남편의 잘못을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럼 딱 15분만 쉬고 30분만 집중해서 같이 끝내자 라고 하면서 협상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남편이 무조건 청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보장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죠. 나는 당신의 피곤한 감정이나 쉬고 싶은 마음, 이런 적당한 어리광은 내가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사이의 관계를 지탱하는 약속이나 신뢰를 깨트리는 건 허용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이죠. 화내서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방식일 겁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부모자가 나타났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사사건건 가르치려고 하거나 집을 좀 정리 좀 하고 살아 와 같이 비판적인 말을 툭툭 던질 때 바로 남편의 부모자가 우리를 자녀 대하듯 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너 뭘 잘했다고 큰소리냐? 라고 하면서 똑같이 부모자로 맞서기 쉬울 겁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그래 알겠어 라고 하면서 상처받은 어린아이 자아로 위축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관계를 동등한 어른 대 어른 관계로 돌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어린아이 자아보다 부모 자아가 조금 더 나은 점은 남편에게서 조금이라도 일말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남편의 이런 비난의 말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 대 어른으로 대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현 방식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남편이 우리를 향한 일말의 애정이나 관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관심 없는 대상에게 뭔가를 가르치려 하거나 비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의 비판적인 말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말 속에 숨겨진 긍정적인 의도를 읽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우리에게 집 좀 치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 대신 퇴근하고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집이 조금 정돈되었으면 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일단 알겠어. 이렇게 남편의 긍정적인 의도를 읽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명령하지는 마라. 너무 꼰대 같잖냐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남편의 비난을 무력화시키고 남편이 하는 고압적인 행동이나 비판의 말들이 우리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꼬집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편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돌리면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남편의 어른 자아가 나타났을 때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남편이 합리적이고 어른스럽게 하는데도 이게 문제가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잘못 대응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경우가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어젯밤에 남편과 크게 다투고 우리는 아직까지 분이 다 풀리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은 혼자 기분이 풀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내가 화낸 건 미안해 라고 말이죠. 분명히 어른 자아의 합리적인 모습인데도 우리는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남편에게 차갑게 대응할 수도 있어요. 됐어 말 걸지 마 라면서 밀어내거나 이제 와서 미안하면 다야 라고 하면서 비꼬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혹은 아무 대답 없이 무시해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관계의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남편의 어른스러운 행동을 차갑게 쳐내는 순간 남편은 내가 자존심을 굽히고 어른스럽게 다가가도 결국 소용이 없구나 이걸 계속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적반하장으로 어린아이 자아의 모습이 보이기도 할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남편이 우리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자체를 접어버리기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남편의 어른스러운 행동은 인정해주되 아직 풀리지 않은 우리 감정 또한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사과를 해줘서 고마워. 너가 용기 내준 거 알아. 라고 하면서 남편의 어른스러운 모습은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엔 그런데 솔직히 나는 마음이 아직 다 안 풀렸어. 나도 내 기분을 잘 추스려 보려고 노력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가요? 이 반응은 남편의 사과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남편이 한 잘못을 쉽게 용서하거나 돕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남편을 무조건 받아줘야 하나 아니면 단호하게 꺾어야 하나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먼저 남편의 세 가지 자아를 이해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정적인 어린아이 자아와 비판적인 부모 자아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어른 자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남편의 행동을 볼 때 그저 또 왜 또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 지금은 어린아이 자아구나 저건 부모 자아의 목소리네 이것처럼 남편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어리광을 받아줄 거고 어떤 경우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인지 그 타이밍을 본능적으로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관계의 중심을 잡고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느새 남편과의 관계에서 편안하고 지혜로운 갑이 되어 있을 겁니다.